자, 1편에서 중학교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금방 이제 학교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시험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X로 두 분께 간략하게 여쭤보고 학교 시험 대비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중학교에서 영어 시험은 교과서라는 한정적인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문제를 풀고 했다고 하면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점수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요. 독서를 영어책을 전혀 읽어본 경험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잘 하다 보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험 점수와 영어 독서 또는 독서와의 관계는 좀 모호해요. 네, 그래서 세모를 했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학교 시험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얼마나 아이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이 선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들었다거나 더 잘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은 중학교 성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과서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루는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를 열심히 잘 봐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가르칠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미리 계획하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그 내용들이 녹아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수행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채점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거예요. 그걸 숙지해서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수행에서 요구하는 범위만큼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중학생이라면 비문학 문제집을 꾸준하게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이 풀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지문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문제집을 사는데 대부분 조금만 지나면 그만두더라고요. 이 문제집으로 엄청난 실력을 쌓겠다라는 목적으로 문제집을 푸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비문학 제재를 읽고 그것으로 독서의 폭을 넓혀 나가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1, 20분이면 충분히 다 풀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는 한국 단편소설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아이들이 가볍게 미리 읽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독해 교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2학년 정도부터는 문학 교재,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문법 교재 이 정도로 해주신다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학교 영어 시험 역시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범위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가 중요하고 선생님이 따로 제공해 주시는 학습지라든지 필기 또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영어 대화문인데요. 스피킹과 리스닝 활동에서 수업 시간에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넘기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것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교과서 뒤에 보면 스크립트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꼭 챙겨보는 것이 좋고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간단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5개 정도 단원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그냥 쉽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도 꼭 풀어보고 답도 교과서 뒤에 있습니다.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사실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글쓰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하는 글쓰기가 수행평가라고 하면 첫 번째 자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것. 근데 이제 글로 쓸 때 그때 배운 문법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문법 형식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네, 그것도 넣어서 글을 써보고 그렇게 연습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다 한 후에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집에서 수행평가를 따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한번 써보고 글쓰기를 점검해주는 앱,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책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점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에서 필요한 교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교재를 필수적으로 하면 좋고요. 뭐 초등 영단어라든지 중등 영단어라든지 교재를 직접 보시고 그렇게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문법은 보통 시리즈로 되어 있는 3권짜리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법 1이면 1학년, 2면 2학년, 3이면 3학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법 교재를 선택할 때 문법 문제가 이제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넘어가는 그런 문제집도 있는데요. 문법 연습할 때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그냥 문법을 조금 다지기 위해서라면 저는 문법하고 쓰기가 결합된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교재를 조금 추천을 하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직독직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교재들이 있거든요. 직독직해라고 하면 영어가 우리말이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어순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의 독해집이에요. 만약에 교과서 본문을 봤을 때 스스로 해석하기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직독직해가 있는 독해 문제집을 풀다 보면 그게 조금 이제 익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가 잘 읽을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굳이 직독직해 문제집보다는 그냥 이제 챕터북이라든지 쉬운 영어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많이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학교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문법 부분은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지만 다른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고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국어 교과서에는 다양한 비문학 지문도 있는데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일주일에 소단원 하나 정도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법은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EBS 중학에 들어가면 자기 학년의 중학교 국어 강의를 찾아서 문법 부분만 들어보세요. 모르겠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강의를 듣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도적으로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건 강의를 그냥 구경하는 게 되거든요. 네, 영어 교과서를 특히 이제 본문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어나 그 영어 문장의 억양들을 스스로 읽을 수 없다면 각 출판사마다 음원이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 음원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영어는 특히 이렇게 덩어리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덩어리, 청크라고 하는데요. 이 청크로 듣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그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 음원을 듣다 보면 그 청크가 저절로 익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직접 소리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EBS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BS 강의가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법에 맞는 문법을 이제 취약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 되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돼요. 저희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되고요. 저희 둘째는 중학교 2학년 됩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직접 가르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네. 그 중학교 3학년 이제 되는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 책만 읽게끔 읽게 전 주고 시험 때 그냥 가끔 문제 물어보면 그거 봐주는 정도? 네, 그렇게 하고 학원은 안 다니고 있어요. 저희 첫째는 영어 학원은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하고 다니라고 사실 제가 하는데 안 다니겠대요. 네, 안 다닌다고 해서 안 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는 지금 동네 공부방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뭐 모든 학원이 다 그렇겠지만 숙제를 혼자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학년 초등학생인 경우는 숙제를 조금 이제 집에서 봐주고 예습을 시켜서 학원을 보내는 편이에요. 네. 선생님은 애들 사교육 어떤 거 시키세요? 네, 저는 제가 영어가 불안해서 영어는 학원을 가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어 교사인데 학원을 보내기는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둘째인 중학교 1학년 아이는 책 읽히는 정도 그리고 비문학 문제집 푸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큰 아이는 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는 국어에서도 공부할 부분들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국어 문법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어 문학으로 들어가서 고전 작품 그리고 현대 작품 정도까지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까지 지금 같이 공부했어요. 내가 착한가 봐요. 같이 어마한 공부를 제가 약간 네. 권위를 계속 내세우면서 오, 억지로 네.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어랑 수학을 보내고 있긴 한데 국어를 조금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국어를 생각보다 어려워한다라고 하시면서 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충분히 익히신다면은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